오늘은 조금 빠르게 인사드리는 글로벌 비트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교차했던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경계감을 조금 누르면서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GTC가 있을 겁니다. AI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만 오늘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진행이 될 금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과연 이 경계감을 계속해서 AI 랠리가 누르고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간밤 미증시 특징주들은 차린 앵커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죠. GTC가 개막한 가운데 종목별로 전해진 이슈들까지 합쳐져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2%, 0.6%의 상승세를 시현해줬고요. 나스닥 지수 기술주들의 반등에 힘입어서 0.9% 가까이 가장 큰 탄력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시클리컬, 그리고 그 아래 기술주 이렇게 빅테크 3대장 섹터가 나란히 상승률 1위, 2위, 그리고 4위를 기록해주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자, 금요일장과 다시 한번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기술주 쪽으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이 약한 시기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기술주 혹은 나머지 주식시장 전체 이 둘간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올랐던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알파벳이었습니다. 간밤 전해졌던 소식이죠. 애플과 구글의 AI 협력 소식인데요. 이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올해 말 공개될 아이폰 16에 장착하기 위해서 양사가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간 AI 업계를 주름잡아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 간의 동맹에 맞적할 만한 좀 강수 기업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애플과 알파벳의 주가가 나란히 상승세를 시현해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GTC가 개막한 가운데 현재 젠슨 황 CEO가 기조연설을 1시간가량 진행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더 빠르고 강력한 B100 AI 칩이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오름세를 시현해주는 오늘장이었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좀 많이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0.7%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별 흐름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협력 소식에 AI 관련주들의 동반 오름세가 눈에 띄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0.2%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가격 상승 소식을 전했던 테슬라죠. 모델 Y 가격을 $1,000가량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테슬라가 6.3% 상승하면서 시클리컬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마켓모버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 목표가를 기존 74.75달러에서 78달러로 소폭 상향시켰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비중 축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중심 사업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쪽이 대신해서 끌고 가줄 수 있는지가 이번 주 전해지게 될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0.57% 오늘장에서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인데요. 일본 내
패키징 시설 건설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0.2% 장중에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채 결국에는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어도비 실적 발표 후에 지난주 금요일 큰 폭으로 급락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에 맞서서 반발 매수세가 오늘은 유입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4.4%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펩시코도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콜에 따라 움직였던 한 가지 종목인데요. 4%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오늘장입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저평가돼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 펀더멘털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다. 이런 코멘트를 덧붙여 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코프의 경우에는 매각을 모색 중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8%대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락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 S&P 500 지수 편입 데뷔 첫날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7%대까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막판에는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거로도 모자라서 오히려 하락폭을 6%대 키운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MCI의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200%나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우버 테크놀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호주 내에서 정식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라는 점이 지적을 받고 있고요. 우버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0.49%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스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산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전일에는 급반등을 했던 피스커였는데요. 오늘 새롭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자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향후 6주 동안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15%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로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금요일장 13%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소폭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앞서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앞으로 고정수수료 제도를 철폐시키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정수수료를 먹고 사는 진로우 같은 기업들에게는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우 그래도 하락분을 많이 지원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장에서 0.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지텍의 경우에는 CFO 사임 소식과 함께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에 따라서 7%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외신 헤드라인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3대 지수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경계감에 차츰 눌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중소형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서학 투자자들은 순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1주째 이어지고 있는 매수세인데 오늘 어떤 내용들 자리하고 있는지 첫 번째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서학픽 기사입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S&P 500 지수 추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난 한 주는 물가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일단 지수 자체도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상승으로 S&P 500 지수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11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가중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또 많이 팔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순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매수 상위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요동을 쳤던 한 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GTC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요. 앞으로 이 블랙웰 B100에 대한 여러 기업들의 채택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이 쏠렸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SMC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싹텄던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서학 투자자들이 다시금 반도체 사랑이 커졌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같은 AI 관련 기업들의 순매수세 유입 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이와 함께 비트코인 관련된 매수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AMD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AMD는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풀이가 되고요. 다만 애플의 경우에는 서학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 반등이 필요한 애플로서는 참 아쉬워 보이는데 애플에는 10주 만에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그동안 떨어질 만큼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 서학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서학픽 어느 정도의 종목들의 순매수세와 순매도가 유입이 됐는지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을 해봤던 애플과 테슬라 간밤에 각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 반등을 위해서 이익 마진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선택한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연이어서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모델 Y에 대한 가격 인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유럽과 미국을 등지로 단행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서 모델 Y 차량 가격을 약 2,000유로, 2,177달러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 4월 1일부터 미국 내 모든 모델 Y 자동차의 가격을 1,00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발표 후 월요일에 거의 7% 상승했으며 이는 2주 동안 하락한 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률입니다. 다만 도이체방크는 이번 가격 인상을 두고 지속적으로 높은 모델 Y의 재고를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탄탄한 수요의 신호라기보다는 이번 달 판매를 늘리려는 시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식을 다루고 있는 49명의 애널리스트의 평균 추정치는 193달러로 한 달 전에 211.50달러보다 낮아졌으며 이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들려온 빅 이슈가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급 화석연료 감축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소식은 단연 전기차의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리비안과 피스커의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전기차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아온 만큼 이렇게 상승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도이체방크에서는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은 단기적으로 앞으로의 어떻게 좀 타개를 해 나갈 것인가,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수요의 촉진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치킨 게임을 통해서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차 가격과 일반 전통적인 내연기관 완성차 가격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균적인 EV 전기차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완성차 내연기관차의 신차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과연 가격적인 경쟁력 면에서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측면에서는 EV 전기차가 우세할지 아니면 전통적인 내연기관 완성차가 우세할지 본격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상승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려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애플 관련된 이슈입니다. 애플 주가보다는 일단 구글, 알파벳 주가가 조금 더 크게 웃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이야기, AI 부재라는 전략적인 전략적인 부재를 노출하고 있는 애플이 구글과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아이폰에 엣지 AI, 우리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이야기하는 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애플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기에 블룸버그 통신이 블록버스터급 발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과 알파벳은 올해 아이폰 소프트웨어에 추가될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구글의 생성 AI 모델 세트인 제미나이를 애플이 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오픈 AI와도 논의를 진행해 이 모델 활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과 구글 간의 거래가 성사된다면 이는 두 회사의 검색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동안 알파벳의 구글은 아이폰을 포함한 기타 애플 장치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만들기 위해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모델을 기반으로 아이폰 운영체제의 차기 버전인 iOS 18의 일부로 새로운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이 간밤에 주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애플 주가는 1% 미만의 상승에 그쳤지만 이 알파벳 주가는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소식 보도 이후에는 7% 넘게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기보다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소식에 조금 더 주가의 반등을 예상하는 의견이 왜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플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던 것에 비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애플 하면 혁신이었는데 그 혁신을 찾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에서는 애플을 두고는 이제 애플은 급진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혁신 기업이 아니라 코카콜라와 같은 가치주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도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애플은 계속해서 아이패드라던가 여러 가지 릴리즈의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애플의 구체적인 제품들의 출시 일정까지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애플 제품에 새롭게 추가될 AI에 있어서 애플이 자체적으로 모색을 해오던 AI 전략보다도 기존에 이미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제미나이라던가 아니면 오픈 AI와의 협력이 조금 더 아이폰의 이 AI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과연 애플이 이번 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BOJ 금정위가 바로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물론 어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발표는 오늘 있습니다. 니케이 통신에서 간밤에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마이너스 단기금리 종료를 목표로 지금 BOJ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다가 YCC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익률 통제 정책과 같은 기존의 BOJ에서 펼쳐오던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니케이 통신이 일본은행이 오늘 있을 금정위에서 수익률 곡선 통제와 위험자산 매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용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17년간 이어오던 마이너스 단기 정책금리 기조 역시 이번 금정위에서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케이는 일본 정부가 채권 수익률 급등을 막기 위해 일부 일본 국채를 계속 매입할 예정이지만 YCC로 알려진 금리 인하 프레임워크는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YCC 정책 프레임워크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이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상장지수 펀드와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매입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이 수정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쳐온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2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버블 경제 이후에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4월이 아니라 3월 금정위에서 해제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히 아시아 시장의 전방위적으로 이번 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발표되는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BOJ 일정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저희가 내일 글로벌 6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GTC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업데이트 진행을 한 뒤에 유가와 비트코인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에서 앞서서 체리냉커가 전해주었듯이 블랙웰 B100 발표한 상황이고요. 아마존과 델, 구글, 메타에서 블랙웰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해서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언급했던 일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엔시스라는 기업은 장중에 2%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도 3%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도 젠슨왕 CEO가 언급을 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3%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최근 유가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4%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더니 간밤에는 2.6%가량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한 WTI 원유 선물입니다. 현재 가격은 82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유가 관련된 투자 이어나가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 넘게 빠지면서 6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3,600달러 선에서 전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치다 보니까 밈코인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를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긴 하죠. 물론 현물 ETF라는 투자 대안처가 있기는 하지만요. 자, 지금 솔라나의 가격 급등세가 굉장히 무서운데 현재 가격대가 2021년에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밈코인 투자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